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에 있는 강성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열림교양대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는 혁신융합전공 국제문화 전공 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문화 전공 취지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제3전공 부전공에 해당하는데요. 부전공이면 21학점 7과목이거든요. 여기에 또 뭐 필수 과목을 잔뜩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그 전공을 선택하고 다양한 교과목들을 접하는데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공 필수 과목은 좀 가능하면 줄이고, 내지는 전공 필수보다 전공 과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내용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계기들과 기회들을 주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설계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전공을 3학기 때 두 개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주 전공, 부전공 내지는 복수 전공 두 개, 이렇게 전공에 진입할 때 두 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성공회대학교에서는 전체 15개 전공, 그 4개 학부에 15개 전공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더 다양한 전공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3의 전공을 이제 제도를 트랙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게 바로 혁신융합 전공입니다. 혁신융합 전공의 위상은 간단히 말하면 부전공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전공,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복수전공의 경우 약 80학점을 이수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20학점 정도를 더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3학기 때 선택을 해서 4학기부터 시작을 3개를 한꺼번에 하려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설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먼저 2개를 선택하고 진행을 해 가면서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5학기 때 하나 더 할지 말지를 부전공 사이즈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학기부터 이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7과목이 듣는 거죠. 대개 이제 혁신융합 전공은 5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국제문화 전공 포함해서 5개 전공인데, 아마 20학점이니까 전공 2개 정도에다가 기본으로 더해서 아마 전공 탐색 과목까지 해가지고 3개 이상이 아마 전공 과목으로 신규 개설되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기존의 다른 전공 과목 중에 교과목 중에 그 혁신융합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연계해가지고 전공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아마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7과목, 다시 말해서 21학점을 더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3과목 이상 정도를 더 듣게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들었던 것들 중에 그 전공, 자기가 선택한 전공에서 조금 남는 과목들을 전공 연계 과목으로 연결해가지고 융합 전공을, 혁신 융합 전공을 인정받게 되면 되게 부담이 좀 덜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취지는 좀 모순적이긴 한데, 많은 전공 내용들을 접하게 한다와 그 다음에 학생들이 덜 부담을 받아야 된다. 이게 모순적이긴 하지만 그 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균형 있게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혁신융합 전공을 선택한 좀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개 과목 이상의 또 플러스에서 하나를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건 학위기에는 그렇게 반영이 돼 있지 않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부전공을 이수했음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제문화 전공은 이제 그런 제도 위에서 학생들에게 국제문화, 특히 이제 이때 국제문화라는 건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인데, 그걸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개설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교수님들이 지금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에 연구와 교학을 주 전문으로 하는 6분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자기 주제 전문성들을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제 접할 수 있도록 아마 제공해주는 교과목들이 개설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매 1학기마다
전공 탐색 과목으로 문화로 보는 트랜스 아시아, 우리가 문트아라고 하는데요. 문화로 보는 트랜스 아시아 과목을 들어보면 두 명의 교수가 협동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국제문화 전공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 아마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위기 있잖아요. 네네. 학위기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졸업 증명서 해가지고 그 학위기는 자기가 주전공과 복수 전공까지만 표기돼 있어요. 모두 전공했다는 걸.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졸업 관계 증명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전공까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위기도 중요하지만 학위기 말고 졸업과 관련한 어떤 전공들을 이제 이수했는지에 대한 공식적 증명에는 부전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전공을 하나 더 들은 거는 듣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국제문화 전공이 부전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의 비전과 인재상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7과목을 들었다고 어떤 분야에 가서 바로 뭐 능숙한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어 라든지 취직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 맞춤별로 어떤 전공을 이제 만약에 선택하고 이제까지 공부해 왔는데 그 전공에 더해 국제문화 전공을 더하면 어떤 분야를 진로를 정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취업 등 여러 가지 자기 사회 활동도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제시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제문화 전공은 어쨌든 국제문화 분야니까 국제적 에이전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여러 조언과 그와 관련한 이제 교과목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좀 숙지하게 하고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문화하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융합적이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그리고 융합적인 그런 크리에이터나 다양한 그런 활동의 영역들의 진로를 제공해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양한 어떤 체험 프로그램 뭐 만약에 협약을 많이 맺는다면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분야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국제문화 전공이 지금 융합 전공으로서 지금 시작된 건 이제 2년째예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이 선택을 했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아직 그래서 졸업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학부만이 아니라 대학원에 국제문화연구학과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국제문화연구학과 학생들이 대학원 학생들이 다 공부만 하진 않아요. 다 자기 분야에 취업을 해서 또 자기 사회 활동들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변호사도 있고요. 당연히 단체, 뭐 시민사회단체, 문화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그런 일종의 리더십과 관련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미 대학원의 졸업생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의 노하우와 인적인 인맥들,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학부생이지만 어떤 자기 진로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과 충고 그리고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마찬가지 그 전공 설명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혁신융합 전공 전체를 소개하는 좀 기회나 그런 장이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좀 공식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혁신융합 전체 그 5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손가락 안에 꼽는데 그 중에 2명이 그래도 국제문화 전공을 선택해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포션으로 치면 굉장히 큰 비율이고 왜냐하면 어쨌든 3분의 1은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되게 감사하죠. 정보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문화로 보는 트랜스 아시아라든지 저희가 이제 연구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대중 행사를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문화 프로그램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나 학부의 혁신융합 전공의 국제문화 전공을 좀 접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올해 내년에 더 많은 국제문화 전공 선택 예정자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학기 때 이제 지원을 하고 6학기부터 진입을 하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름 이제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국제문화 전공을 포함한 혁신융합 전공에 대한 좀 지원 체계가 좀 잘 정비돼서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아주 개략적인 이제 정보나 뭐 수강 편람 뭐 이런 데서 정보들이 있지만 아직도 좀 체계적으로 미흡한 게 아닌가. 예컨대 전공 설명회 때 이제 혁신융합 전공 설명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더 다양한, 왜냐면 새로 생긴 제도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설명을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이런 이점들, 기회들을 좀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학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인지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미비한 점들을 개선해서 혁신융합 전공이 어떤 전공인지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그 장들을 많이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하나예요. 문화와 아시아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이라면 국제문화 전공에 노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국제라는 거. 사실 국제하면 되게 미국 위주 어떤 혹은 이제 국제 유엔 기구 어떤 그런 무대들을 상상하기 쉬운데, 사실 국제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좁은 상상이거든요. 우리가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굉장히 큰 무대가 열려 있고, 실제 동아시아 연구소는 우리 국제문화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 연구소는 인터아시아의 여러 학계, 기관 그리고 많은 단체들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고, 실제 뭐 서머 프로그램, 서머 스쿨이라든지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리고 인터아시아 학회의 사무국이기도 했어요. 저희 동아시아 연구소가. 그래서 그런 이제 아시아라는 무대, 인터아시아라는 무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소는 그동안 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 함께 문화 연구의 산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마 손꼽히는 컬처럴 스타디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문화 연구의 거점이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전문화시키기도 했지만 다양한 대중화, 사회화를 많이 시도해왔고, 다양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과 여러 대중적 문화적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접촉면을 넓혀왔는데요. 정작 우리 학부생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학부생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그런 접촉면을 넓히면서 국제 인터아시아로도 나아가고, 우리 또 구로구 내지는 서울시로도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학생들에게 전공 진로의 문제지만 또 취업 진로와 결부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노크를 해주시고 접하시면 아마 그런 기회와 여러 가지 자기 발전의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국제문화 전공은 당연히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저는 학생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사전에 컨펌만 되면 꼭 국제문화 전공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공 진로 상담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